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소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너무나 의문이 가득합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34,000원에서 4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밴드 하단보다 낮은 28,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단에 비해 17.65% 조정된 공모가입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348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56.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그러나 주석에도 표기가 되어 있듯이 수요 예측 당시 최대 청약 한도가 되는 기관 투자자 배정 주식수와 경쟁률을 구한 주식수가 다릅니다. 다른 수요 예측 결과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정해보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32.89대 1로 낮아집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집합 운용사의 경우 191개 기관이 참여하였지만 경쟁률은 5.24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소수의 주식만 청약한 것입니다. 평균 26억 원밖에 청약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청약에 참여한 국내 기관과 달리 17개의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풀청약을 하였습니다.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만 27.27대 1입니다.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들은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난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 참여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주체에 비해 소수의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풀청약을 하였고 그 결과 경쟁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사들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대부분 주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단 1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들은 경쟁률만 높인 셈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서 정체를 알 수 없고 실제 배정이 되지 않는 17개의 무실적 해외기관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경쟁률은 16.89대 1로 낮아집니다. 56.07대 1의 경쟁률도 낮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도 더 낮은 16.89대 1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밴드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290건입니다. 이에 반해 밴드 상단 초과는 단 한 건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단 미만이 가장 많은 84.55%, 하단이 11.95%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하단 미만과 하단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초과가 0.29%, 상단이 2.62%로 매우 소수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과 분포가 이렇게 안 좋았기에 공모가가 당연히 밴드 하단 미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단인 34,000원 미만의 수요 예측 분포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28,000원으로 공모가가 조정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그 이하에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단 19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5.46%로 매우 소수의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수량 기준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건수 기준보다 훨씬 낮은 0.18%를 기록하였습니다. 소카의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은 모두 가장 짧은 15일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고 평균 청약 주식수가 1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면서 매우 적은 주식수만 청약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더 받자고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카의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인 16.34%보다 훨씬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5번째로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상장한 비플라이소프트, 나르나노텍, 대명에너지보다 낮습니다. 소카보다 의무 보유 확약이 낮은 종목은 의무 보유 확약이 하나도 없었던 모아 데이터,
노을, 스톤브릿지 벤처스, 에드바이오텍 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소카는 경쟁률도 매우 낮고 의무 보유 확약은 더 낮습니다. 소카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낮았던 종목은 상당수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와 공구음원이 상장일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두 종목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닛은 변동성이 매우 큰 바이오 종목인 점과 비상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공모가 보다 훨씬 높게 매수한 장외 매수자가 많았던 점이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의 청약은 8월 10일 수요일 시작하여 8월 11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소카의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으로 진행되며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소카의 청약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소액 일반 공모와 대성하이텍의 공모주 청약과 일정이 겹칩니다. 해당 종목의 환불금으로는 소카의 청약에는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환불일이 매우 깁니다. 주말과 광복절인 월요일 포함하여 5일 뒤인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상장은 8월 22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정이므로 청약기간 중에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성하이텍과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28,000원 기준 204억 원입니다. 직원 1인당 배정 규모를 알아보면 평균 약 5,100만 원 규모로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제법 규모가 큽니다. 국민연금자료 기준 1인당 평균 연봉은 4,656만 원입니다. 평균 연봉을 고려할 때 1인당 배정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된 지 11년이 된 소카의 평균 근속연수가 2.3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지난 1년간 퇴사자가 137명으로 퇴사율이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 입사자가 퇴사자보다 많은 173명입니다. 근속기간이 짧고 1년 내 입사한 직원 비율이 42.93%인 점을 고려할 때 1년 연봉보다 많은 우리사주를 풀청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미달하면 해당 주식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됩니다. 청약기간 중 우리사주조합의 미달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 배정 주식 수가 늘어나 생각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상장 후 공모가보다 저렴한 16,000원에 바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약 150만 주로 매우 많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28,000원 기준 255억 원입니다. 공모가가 낮아지고 공모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여급 청약에서 중형급 청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카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으로 청약이 진행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69.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삼성증권은 29.5%, 유안타증권에는 1%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청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에 개설에서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거나 은행제 휴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 등급은 6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8억 6,800만 원입니다. 삼성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삼성증권도 청약기간 중에 개설해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거나 은행제 휴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의 가장 낮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6,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우대 고객이 아니라면 오프라인으로 청약하나 온라인으로 청약하나 매우 높은 청약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후불이고 배정을 받지 못하면 청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만약 환불금이 없어 청약 수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좌에서 인출하고 계좌에 없으면 대여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일반 B그룹의 경우 최대 2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80만 원입니다. 청약 한도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모든 증권사가 20주입니다. 소카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28만 원입니다. 소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의 확정된 공모가 2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9,16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184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낮은 편인 14.51%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330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14.48%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1,33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의무 보유 확약이 높지 않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8.67%, 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42.16%, 일반 청약자가 19.17%입니다. 기존 주주가 38.67%를 차지하고 있기에 상장일 기존 주주가 빠르게 매도한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주주의 규모가 조금 더 많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기 위해 소액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소액주주와 주식수가 적지 않게 있는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일부의 소액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미 행사한 직원들의 지분도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내역을 보면 최근 1년간 공모가 보다 낮게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루닛과 달리 거래 내역은 거의 없지만 최근 거래가는 44,000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코스닥 종목의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나레나노텍 범한 큐얼셀보다 조금 많고 루닛, 수산 인더스트리보다 적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제 소카의 사업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하는 사업을 보면 카쉐어링 플랫폼 주차 서비스, 마이크로 모빌리티 외에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카쉐어링이 97.37%로 사실상 거의 모든 매출이 카쉐어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쉐어링 사업은 일반 렌터카 사업과 달리 1단위가 아닌 30분 단위의 초단기 대여, 앱을 통한 완전 비대면 대여, 영업점이 아닌 전국 4,000곳의 소카존을 통해 편하게 빌릴 수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카쉐어링 사업도 차량을 구매하고 대여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차후 중고 차량을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롯데렌탈의 사업 내용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현재 매출 단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시간당 단가가 5,426원으로 가장 피크를 찍은 이후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소카의 보유 차량을 살펴보면 보유 차량의 76%가 준중형 이하의 차량으로 단가가 낮은 저렴한 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단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차량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점입니다. 2019년 33.5%의 가동률에서 최근 38%까지 높아졌습니다. 소카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IT 서비스가 아니기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2분기는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카는 카쉐어링 사업의 상세 매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여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는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덕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 매출 단가 현황을 보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아진 것일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는 자사의 카쉐어링이 여러 면에서 기존의 렌터카와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구매하고 대여하고 중고 차량을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렌터카 사업과 똑같습니다. 결국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소카가 현재 운영하는 차량의 수는 16,916대입니다.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렌터카 업체의 차량 등록 대수와 비교를 해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롯데렌탈과는 차량 대수가 약 15배나 차이 나고 레드캡 투어보다도 차량 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소카의 상장 시가총액은 9,163억 원입니다. 롯데렌탈의 시가총액은 현재 1조 4,177억 원이고 소카와 달리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가치퍼는 9.72배 수준입니다. 소카는 렌터카 업체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평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는 대성 하이텍과 동시 상장인 점, 환불일이 5일로 매우 긴 점, 수유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가격이 매우 낮은 점이 단점입니다. 여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큰 편이고 IT 서비스업이 아니기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적자가 이어지는 점도 큰 단점입니다. 다만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여러 상황상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상장일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모로 리스크가 큰 청약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카를 매우 좋게 보시고 경쟁률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라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적절하게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